what you want, what you need. Better take all you get, my love, 'cause you know it don't come for free. Every little thing you want, every little thing you need. Keep it all for yourself, my love, 'cause it really don't matter to me. I feel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의 스타룩스라는 항공사를 타고 오사카 간사이에서 타이페이까지 다녀온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대만의 풀서비스 항공사가 원래 두 개였어요. 중화항공이랑 에바항공. 근데 2018년에 세 번째 항공사 스타룩스라는 녀석이 설립이 됐습니다. 아유, 근데 운도 더럽게도 없지. 2020년 1월 23일에 첫 비행기를 띄우고 나서 한 6번 운행하고 바로 코로나를 쳐맞았습니다. 얘는 그 히스토리가 조금 특이해요. 그 에바항공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에버그린 그룹하고 연결고리가 조금 있는데요. 스타룩스 창업자 장거웨이라는 사람이 에바항공 그룹 선대회장 둘째 부인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직전까지 에바항공 CEO였는데 선대회장이 사망하고 나서 대만판 형제의 난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장거웨이는 경영권 분쟁으로 쫓겨났고요. 그 이후에 빡쳐서 만든 회사가 스타룩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바항공 로고에 있는 별 모양이 스타룩스에도 똑같이 있어요. 뭐랄까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박아놨나봐요. 근데 또 에바항공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인지 아예 항공사 슬로건에 대놓고 럭셔리를 박아놔서 기존의 에바랑은 다르다고 내세우는 항공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스타룩스를 요번에 탑승을 했습니다. A350-900 항공기를 탑승을 했고요. 그 간사이에서 타이페이로 가는 항공편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스타룩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항공 동맹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워널드의 알라스카 항공 마일리지로 발권이 요게 가능해서 간사이 타이페이 구간을 15,000마일에 세금 $40 정도에 발권을 마쳤습니다. 알라스카 항공 마일리지는 이게 마일리지 세일할 때 구매도 가능하고요. 캐세이 퍼시픽 같은 워널드 항공사 타실 때 적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입니다. 스타룩스는 우리나라 노선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일본 노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어버스의 A350을 타려면 나리타나 간사이 루트를 타셔야 되고요. 이게 스케줄에 따라서 기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간사이 스타룩스 카운터는 H 카운터를 쓰고 있고요.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줄을 이미 서 있더라고요. 카운터 오픈은 공식적으로는 2시간 반 전이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라서 그거를 다 쌩까고 카운터가 열려 있으면 바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83? I'm business? 제가 이코노미인 줄 알고 이코노미로 보내려다가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체크인을 바로 해줬어요. 오늘 타고 가는 A350 좌석 배치도고요. 저는 6A 창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다더라고요. 아무튼 체크인을 마치고 이제 출국 수속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스타룩스 비즈니스를 타시면 간사이 공항에서 패스트레인 이용이 가능해요.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는데 요거를 내밀고 패스트레인으로 가셔서 보안검사를 빠르게 받으시면 됩니다. 줄 길어도 뭐 그냥 쌩까고 옆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간사이 공항이 내년에 오사카 엑스포 준비를 한다고 내부를 싹 바꾸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까지 출국 심사줄 대란이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는 것 같습니다. 꽤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특히 면세점 동선이 엄청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면세점이 여기저기 산지에 있던 거를 유럽에 있는 공항들처럼 입국 심사 받고 나서 화장품이랑 술이랑 몰빵된 면세점을 싹 통과를 하고 나서 게이트로 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산지에 있던 매장들이 다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은 간사이 공항 사우스 윙에 타고 갈 게이트가 있어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사우스 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간사이에서 아시아나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노스 윙이 더 익숙한데 사우스 윙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간사이는 항공 동맹체별로 사우스, 노스 이렇게 게이트가 크게 나뉘더라고요. 사우스 윙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흡연실이 바로 보이고요. 스타룩스가 타이페이 간사이 노선을 하루 2회 운영 중인데요. 12시 20분에 출발하는 A330-900 항공기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스타룩스 보유 기제는 지금 A359랑 A339, 그 다음에 A321 네오 전부 에어버스 항공기로 기단을 꾸렸습니다.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세 기종이 다 전부 다 다른 프로덕트라서 여러 번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싹 몰려오네요. 뒤로는 대만항공사 대장이죠. 중화항공이 지나가고 있고요. 비즈니스니까 라운지가 딸려와요. 일본항공 사쿠라 라운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스타룩스가 주기된 30번 게이트 바로 앞에 있고요. 간사이에 취항 중인 워널드 항공사하고 일부 스카이팀 항공사,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항공도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부로 후딱 들어가 볼게요. 라운지는 다이닝 공간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서 저만 사용을 했고요. 한 1시간을 저만 이리저리 싹 다 찍고 돌아다녔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슬슬 들어오더라고요. 앉을 좌석이 무지 많지만 살짝 낡은 감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흡연실이에요. 여기 테이블하고 의자가 여러 개 세팅되어 있어서 이게 밥을 먹으면서 흡연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흡연 취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애연가들에겐 요거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라운지지만 비흡연자에게는 약간 극혐인 공간입니다. 음식들은 도쿄 쪽에 있는 사쿠라 라운지보다는 인상적이진 않아요. 누들 스테이션이나 스시바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여기 재밌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밥자판기예요. 양을 선택해서 누르면 밥이 나와요. 이쪽은 술이 있는 곳이고요. 제가 아는 건 레미마르땡 요거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칠링되어 있는 술도 있네요. 음료 쪽에는 일본항공 오리지널 음료 스카이타임이 있어요. 이 스카이타임이 예전에는 초록색의 키위 베이스였는데 복숭아, 포도 베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먹을만은 해요. 저는 식판에 카레까지 담아서 이렇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카레에 오복채에 그 다음에 오마카세에서 달라고 하면 개쪽당하는 라큐까지. 빠르게 라운지를 이용하고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타고 갈 스타룩스의 A350 항공기가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녀석은 1년 된 항공기고요. 스타룩스는 A350-900 항공기를 현재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나리타, 싱가포르를 주로 다니고요. 간사이에는 가끔 들어와요. 그리고 메인은 사실 LA하고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대만 항공사에는 그동안 1등석이 없었어요. 또 럭셔리 기강 잡는 항공사답게 지금 보이는 A350에 1등석이 4개가 달려는 있고요. 비즈니스 26개,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36개, 그 다음에 이코노미는 240석이 달려 있습니다. 총 306석의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보딩 시간이 돼서 이제 탑승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사이에서 타이페이까지는 약 3시간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비행이라서 최대한 많이 누워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기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갤리부터 문양이 되게 예쁘네요. 보딩 패스를 확인을 하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높은 파티션이 있는 1등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이 살짝 낮은 비즈니스석이 보입니다. 이 녀석은 121 배열 리버스 헤링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비즈니스 파티션 높이는 50인치라고 합니다. 뭔가 각진 모양의 우주선 컨셉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리버스 헤링본인데 문이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보셨던 동방항공 비즈니스처럼 스태거드에 문 달린 거는 몇 번 타봤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배치된 리버스 헤링본에 문 달린 거는 저는 또 처음 타봅니다. 이 녀석은 콜린스사의 엘리먼츠라는 최신 아주 초따끈한 시트예요. 스타룩스에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됐고요. 럭셔리한 스타룩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크리에이팅 컨설팅 업체 BMW 디자이너스랑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세핑이라 더 그렇겠지만 헤드레스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등받이 부분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이게 되게 멋있어요. 이게 영어권 리뷰하는 애들은 그냥 판타스틱 한마디면 되는데 이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면적 대부분은 다크그레이로 처리를 했지만 시트 주요 몰딩 포인트 부분이 로즈골드라서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1등석에서나 이렇게 무드 등을 멋내서 다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시트를 발라놔서 그런지 확실히 무드 등 하나로도 분위기가 확 살아요. 자, 자리에 앉으면 이게 문을 닫지 않았는데도 그 높은 직각의 파티션 덕분에 다른 승객들이 뭐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트 제조사 바로 전작인 슈퍼 다이아몬드에서는 이 대각선 좌석이 보여서 저 사람은 기내식 뭐 먹나 훔쳐볼 수가 있었는데 스타룩스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빠르게 하고요. A350-900 4K 화질을 가진 24인치 크기의 모니터가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시트에서 볼 수 있는 최대 크기라고 하는데 모니터가 진짜 커서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반사가 잘 돼서 거울로 써도 되고요.
왼쪽 콘솔 쪽을 보면 뚜껑 따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깊이가 되게 낮아서 여권이나 핸드폰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터치 스크린으로 자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덜덜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덜덜이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뭔가 되게 감질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문 덮개가 얘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보잉 787처럼 전자식으로 밝기 조절이 됩니다. 얘는 787처럼 물리적으로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터치 스크린에서 조절을 하거나 창문 아래에 또 터치 슬라이드식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지가 싹 차는 느낌으로다가 근데 반응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운 정도는 787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요즘 나오는 일부 A350에는 요거를 옵션으로 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타룩스의 비즈니스 시트는 당연히 풀플랫 시트라서 좌석을 평평하게 눕힐 수가 있어요. 시트 자체가 아주 다시 봐도 비싸 보이네요. 멋있습니다. 풀플랫이지만 다리 쪽으로는 각도가 살짝 아래로 처져 있는 구조고요. 단거리라서 따로 베딩은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장거리를 타시면 이불 세팅 서비스, 그러니까 턴다운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레그룸 쪽으로 갈수록 다소 좁아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리뷰들 보면 이전 세대들보다 레그룸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좌측 콘솔부로 넘어와서 무드등이 하나 달려있어요.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버튼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터치 스크린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독서등도 따로 켜놨고요. 그리고 수납함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을 열면 거울이 나오고요. 리모컨하고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피카츄는 잠깐 치울게요. 헤드폰도 하나 들어있고요. 전원부는 돼지코 넣는 데도 있지만 이게 최신 기종답게 C타입 포트도 있어요. 요즘 C2C 케이블이 대세라서 충전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밑으로는 무선 충전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선 충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민감하기도 민감하고 되다 말다 해요. 그 다음에 비행 중에는 이게 흔들려 가지고 자리를 이탈을 하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는 스타룩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요 녀석도 로즈골드 컬러네요. 로즈골드 매니아. 직관적으로 좌우가 쓰여져 있어서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담요는 또 엄청 부들부들해요. 강아지 쓰다듬는 거 마냥 이렇게 쓰다듬고요. 밑으로 쿠션도 금색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금색을 더럽게 좋아하네요. 자, 대충 다 살펴봤고요.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합니다. 간사이에서 타이페이까지 약 3시간. 아무튼 푸시백을 이렇게 하면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고요. 세이프티 비디오를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요즘 보면 다들 3D로다가 세이프티 비디오를 만드는 데가 좀 많은데 사이버 가수 아담 마냥 만드는 항공사도 있지만 스타룩스는 귀여운 픽사 애니메이션처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랑 이거저거 짬뽕 해놓은 느낌인데 꽤 재밌어요. 이거는 또 기네엔터에서 기종별로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출발할 때 보는 거를 놓치셨더라도 얼마든지 기네엔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하는 동안 기내식 메뉴를 조금 살펴봤어요. 먼저 와인 리스트에는 대땅저가 있습니다. 이거 시그니엘이랑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 라운지에서 다 빠져가지고 요즘 꽁으로 먹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로랑 페리에도 있고요. 그 외에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포트 와인까지 다양하게 와인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내식 찐 메뉴를 또 볼게요. 이게 일본 출발이라서 USDA 인증을 받은 비프 스키야키가 나오고요. 치킨이나 시푸드 먹물 파스타 셋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위스키 쪽에는 대만 위스키 카발란도 있습니다. 요즘에 리뷰들 보면 스타룩스 칵테일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이파이 코스모스 2.0 요게 메인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목테일 시켰는데 토마토 주스 들어간 거 시켜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Hello everyone, we are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o your seatbelt securely fastened. Thank you. 자, 이제 항공기가 간사이 공항에서 이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드디어 탔습니다. 제가 아까 알래스카 마일리지로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알래스카 마일리지로 예약하는 게 조금 꿀인 게 파트너사 발권할 때 예약 취소가 무료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원래 이거 타는 거였는데 태풍 때문에 쫄아서 취소를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무료 취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24개월이고요. 그 24개월 기간 동안 한 번에 적립이라도 있으면 다시 24개월이 연장되는 구조예요. 원월드를 타셔서 적립하거나 세일할 때 사두는 게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미국 항공사다 보니까 문제 생겼을 때 영어로 통화해야 되고 뭐 그런 진입 장벽들이 살짝은 있습니다. 기내 엔터를 살펴볼게요. 한글을 지원을 합니다. 와우. 근데 영화 쪽에는 볼 게 없어요. 와, 그리고 모니터 터치감이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모컨이 살짝 애매한데요. 요즘은 화면이 리모컨에도 미러링이 되는 게 추세인데 얘는 그냥 리모컨이 그 노트북 터치패드 마냥 커서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기내 엔터 쪽에는 아까 봤던 메뉴들도 여기 그대로 박혀 있어서 더 재밌게 풍차 돌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에어쇼를 켰습니다. 그 기내 면세책 스타룩스 굿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비행기 모형도 다 팔고 있고요. 스타룩스에서 갖고 있는 비행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체인 같은 거나 그 크리스찬 디올백 짭 같은 것도 있고요. 스타룩스 로고가 달린 안전벨트 모양의 사원증이랑 키링도 있어요. 보시면 키링이나 태그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10달러에서 11달러라서 이게 기념품으로 하나씩은 살만한 것 같아요. 스타룩스 비즈니스를 타시면 기내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항공편에서만 와이파이가 불가하다고 미안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순환고도라서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닫을 수 있어서 드디어 닫아봤습니다. 큰 힘을 안 들여도 이렇게 스르륵 잘 닫히더라고요. 근데 요게 파티션 높이만큼의 도어 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 보려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래로도 공간이 조금 있고요. 마치 미국 서부 시대에 주점 들어가는 문처럼 딱 가릴 때만 가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시트 조절하는 것 중에 제로지 모드라는 게 있어요. 제로지는 제로 그래비티, 무중력이라는 뜻인데 시트가 알파벳 N자 눌린 형태의 포지션으로 이게 좌석이 바뀌어요. 이게 나사에서 연구한 장거리 여행 시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번 눌러보고 말았는데 저는 눕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밥상은 모니터 아래에서 슬라이딩으로 쓱 꺼내면 나와요. 이 시트 회사 콜린스의 리버스 헤링본 밥상은 전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식 스키야키, 그 다음에 목테일 하나 하고 보바티라고 버블티도 하나 시켰고요. 대땅저도 받았습니다. 일본 출발이라서 그 일본에서 만들어서 케이터링하는 일식이 좋을 것 같았어요. 아유, 또 보니까 침 넘어가네요. 이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은 없지만 잘 졸여진 스키야키를 먹는 맛이었어요. 야채도 되게 풍부하고요. 이게 백반집 같으면 밥 리필해달라고 했을 건데 밥 양이 아주 많이 모자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밀크티 한 잔을 더 받아서 이렇게 쪽 빨아주고요. 후식으로 과일하고 쿠주키라고 그 일본 디저트인데 약간 곤약 같은 식감이에요. 여기다가 모찌랑 흑설탕 베이스로 이게 단고 소스 마냥 이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밥상을 다시 집어넣고요. 이제 화장실로 가볼게요. 저는 앞쪽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왔고요. 화장실 벽에도 패턴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일단 연식이 얼마 안 된 비행기라서 화장실은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A350 화장실엔 이렇게 거울에 라이트가 달려 있어서 괜히 이렇게 셀카 잘 나오나 카메라 켜보기도 좋고요. 스타룩스 디퓨저, 요거는 또 향이 안 세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꽃밭입니다. 꽃밭. 조화들이 이렇게 있어요. 핸드로션은 요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봤는데 위겐스 바을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발음은 제가 챗GPT에서 물어봐서 이거 잘 알아요. 빨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좋은 거고요. 친환경 식물성 재료로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이게 휴지에도 스타룩스가 박혀 있습니다. 와, 이게 자기 로고를 그걸 닦는데도 써도 이게 괜찮은가? 아무튼 귀엽고 특이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불 내리는 버튼이 또 터치리스예요. 그냥 버튼 앞에서 이렇게 깨작거리면 돼서 요거는 정말 위생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비행기가 전부 새삥이에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시트를 눕혔고요. 이제 잠시 눈을 1시간이라도 붙여보려고요. 옆에 있는 팔걸이는 자유자재로 내릴 수가 있어요. 저거를 내려야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옆에 팔걸이를 꼭 내리셔야 돼요. 이걸 안 내리면 너무너무 좁습니다. 이게 완전 관짝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오즈모 포켓 3를 하나 새로 들여서 셀카 모드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실감나는 장면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티션이 높고 슬라이딩 도어가 잘 달려있어도 지나가면서 사실 보일 거는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착륙할 때가 됐어요. 매우 짧은 비행시간이기 때문에 고급이 차고 넘치는 시트를 이렇게 한번 봐주고요. 이 시트 마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사탕하고 젤리를 줘가지고 요것도 딱 먹어주고요. 3점식 안전벨트를 착 매고 이제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세이 퍼시픽에 문안 달린 샤프란자의 리버스 헤링본 시트를 탔었어요. 요것도 곧 편집해서 올릴 건데 그 시트 회사가 달라서 요거랑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구름이 아래 깔려 있고요. 윙렛의 스타룩스 로고가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기내가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이기도 한데요. 진짜 무슨 캡슐형 코인 노래방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구름을 가리고 내려와서 이제 타이페이 타오이안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룩스는 중화항공하고 같은 터미널인 타오이안 1터미널을 써요. 에바항공하고는 동침을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에바항공이랑 살짝 화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에어쇼에 키즈모드 에어쇼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켜보고요. 아무튼 무사히 착륙을 마쳤습니다. 키즈모드 귀엽네요. 이거 다음에 타면 이걸로 봐야겠어요. 창밖으로 대만의 에바항공이 도열해 있고요. 이제 주기를 마치고 아쉽지만 내려야겠어요. 오늘 타고 왔던 자리 6A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봐도 색 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조명도 은은하게 조명빨도 잘 받고요. 다크 그레이 톤이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누렇게 변색될 염려도 없어가지고 관리하긴 편할 것 같네요. 아무튼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님이 많이 없었으면 1등석 구경이라도 시켜달라고 쫄랐을 텐데 비즈니스가 거의 만석이라서 엄두도 못 냈어요. 오늘 대만의 항공사 스타룩스 후기를 보셨는데요. 이게 짧은 단거리지만 새로운 항공사인데도 서비스는 모난 곳 없이 괜찮았고요. 엄청 쉴 새 없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계속 서비스 하시느라고. 그리고 비즈니스 스위트 시트는 당연하지만 기존의 것들보다는 독립적이고 아늑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내부 인테리어가 간지가 쩔어서 이게 타는 맛이 있더라고요. 대만에 지금 풀서비스 캐리어가 3개예요. 일본도 2개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가 간당간당한데 대만이 3개입니다. 얘네 오래 갈 수 있겠죠? 에바항공의 대장격인 777 로얄 로렐이 이제 노후화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동맹체를 안 가리신다면 스타룩스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우리나라 취향 아직 안 하는구나. 스타룩스의 목표가 아시아의 에미레이트라는데 아무튼 이 녀석은 비즈니스여서 더 그렇지만 고급스러움에 아시아 항공사의 친절함이 더해져서 얘네가 말하는 대로 그 중동 항공사의 아시아 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거리도 타보고 싶기는 한데요. 다음에는 A321 네오 한번 타봐야겠어요.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